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깊이 느낀 것은 병은 단순히 몸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의 건강 문제는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마음의 병까지 함께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아오셨던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의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50대, 60대 남성분들의 표정을 보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증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흐르는 차가운 정적,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실망감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끊기고 등을 돌리고 눕게 되는 그 밤의 공기가 남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흉기가 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내의 작은 한숨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고 혹시나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많은 분이 곧바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제 나도 끝난 건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영역도 아닙니다. 기계가 오래되면 녹이 슬고 기름칠이 필요하듯 우리의 몸도 50년, 60년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잠시 흐름이 막히고 기능이 둔해진 것뿐입니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문제가 발생한 그 부위 혹은 남성 호르몬 수치에만 집착하시곤 합니다. 물론 호르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전체를 도는 혈액의 순환, 그 중에서도 하체의 순환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도로와 같습니다. 중심부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막힘없이 흘러갔다가 다시 힘차게 심장으로 돌아와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중요한 그 부위의 반응, 역시 결국은 혈관이 확장되고 그곳으로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몰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혈관 작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의 가장 큰 펌프 역할을 해줘야 할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하체의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심장이 열심히 뛰어도 피가 아래까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고 내려간 피가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는 정체 현상이 빚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하며 남성 환자분들의 다리를 만져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밖에 서 있다 들어온 사람처럼 종아리와 발목이 얼음장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체로 가는 혈액 순환의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가 차가우면 그 위쪽에 있는 골반과 중요 부위로 가는 혈류량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데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 활력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다리의 온도를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울의 65살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서 3년째 부부 관계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유명하다는 약은 다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평소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은퇴 후에는 거의 집안에만 계시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를 만져보니 역시나 혈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약을 처방해 드리는 대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바로 아침 4분 하체 깨우기였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가실 필요도 없고 비싼 기구를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만약 집에 계단이 없다면 튼튼한 의자나 발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드신 후 약 3분 동안 계단을 오르거나 발판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에 들어가는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내는 제2의 심장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힘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투명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내려갑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정도, 혹은 무릎이 아프지 않은 선까지만 내려가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고 3초 동안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것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약 1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3분의 계단 오르기와 1분의 벽 스쿼트 합쳐서 딱 4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겨우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들어 있던 교감신경이 적절히 자극을 받고 하체로 몰린 혈액이 골반 주변의 미세 혈관들을 강하게 두드리며 깨웁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이 자극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밤늦게 하는 운동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이 4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돕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5살 환자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에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아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고 아내를 볼 때 위축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종아리는 예전보다 훨씬 탄력이 생겼고 온기도 돌고 있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돌보아주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운동을 시작하고 사흘쯤 지나면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라는 정원에 꽃을 피우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다가 말다가 하면 식물이 시들해지듯 우리 혈관도 꾸준한 자극을 받아야 탄력을 회복합니다. 최소 2주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루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가급적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운동으로 열이 오른 몸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확장되던 혈관이 다시 확 수축해버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청와 비슷한 온도의 물이 순환을 돕는 윤활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펌프질을 통해 혈액 순환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달리는 영양분에 대해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운동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시거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력을 얻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영양소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남성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임상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하지만 부작용 걱정은 덜한 자연 유래 성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하체 운동을 하는 중년 남성의 일러스트. 많은 환자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약국에서 파는 강한 치료제를 먹어야 할까요? 물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강한 약물이 오히려 두통, 안면 홍조,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담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식단과 보충제를 통해 몸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트룰린과 아연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시트룰린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내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아그라 같은 치료제들도 결국은 이 산화질소의 분해를 막아서 혈관 확장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시트룰린은 약물처럼 강제로 혈관을 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트룰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름철 우리가 즐겨 먹는 수박. 그 중에서도 하얀 껍질 부분에 아주 풍부합니다. 하지만 매일 수박 껍질을 챙겨 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시트룰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시트룰린은 섭취 후 우리 몸에 흡수되어 작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를 가지기 약 1시간 전쯤 3에서 4g 정도를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필요할 때 혈관이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미네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년 남성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성분들 중에는 이 아연이 결핍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주가 잦으면 체내 아연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굴이나 소고기,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매일 필요한 양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면 보충제로 하루 15m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 섭취에서 주의하실 점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속에 아연을 드시면 속이 메스껍거나 쓰린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저녁 식사를 하시고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66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혈압약을 복용 중이셔서 혹시나 보충제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머리만 아프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것은 강한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트룰린과 아연의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을 통한 영양 공급이었습니다. 아연은 굴에 가장 풍부하지만 매일 굴을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럴 때는 호박씨나 참깨,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를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 작은 씨앗들 속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 닭고기, 렌틸콩 같은 식품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6주 뒤에 밝은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강한 약을 먹었을 때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심장이 뛰지 않아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릅니다. 순환이 개선되니 남성 기능뿐만 아니라 전신 컨디션이 함께 좋아진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순환을 돕는 이 영양소들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 병을 고치는 치료약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망가진 수도관을 보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 우리 몸의 혈관 세포가 재생되고 탄력을 되찾으려면 적어도 3주 이상의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매번 비싼 치료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내 몸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좋다고 해서 권장량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용량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동과 영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시키신 대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몸은 확실히 건강해진 것 같은데 막상 아내와 함께 하려는 그 순간이 되면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 번째 요소, 바로 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은 단순히 혈관과 근육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머릿속, 뇌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과거에 몇 번 관계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남성분들의 뇌는 그 실패를 아주 강렬한 공포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학습된 무력감 또는 수행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뜨거운 난로에 데웠던 아이가 난로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뇌가 아내와의 잠자리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시험을 치르는 시간으로 인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65세 남성분도 정확히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마음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진단이었습니다. 내가 과도하게 긴장해서 위험해. 또 망신당할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혈액은 생존을 위해 심장과 근육으로만 몰리고 정작 가장 이완되어야 할 그곳으로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몸은 준비가 되었는데 뇌가 셔터를 내려버리는 꼴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뇌 훈련입니다. 많은 분이 자극적인 영상물을 보며 뇌를 깨우려 하시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강한 시각적 자극에 길들여진 뇌는 오히려 평범하고 따뜻한 부부 관계에서의 자극에는 무뎌지게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긍정적 기억의 시각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한 방에 누워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과거에 가장 자신감 넘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단순히 장면을 그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때 느꼈던 든든한 신체의 반응, 아내의 따뜻한 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한 기분, 그리고 내가 상대를 만족시켰다는 자부심. 이 감정들을 마치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선명한 상상과 실제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레몬을 먹는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을 매일 밤 뇌에 입력해주면 불안과 공포로 굳어져 있던 신경 회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패배감이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환자분은 처음 이 훈련을 숙제로 내드렸을 때 나이 먹고 무슨 상상이냐며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겁부터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하더군요. 뇌는 근육보다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반복해야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직 훈련 중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셔야 합니다. 자책은 불안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살 환자분은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까지 있으셨지만 6개월간의 꾸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약물 없이도 부부 관계를 회복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 회복이 아니라 나도 아직 남자로서 살아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만 내려놓아도 우리 몸은 본래의 기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교감과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야, 이제 마지막 4번째 열쇠를 드릴 차례입니다. 운동으로 혈관을 깨웠고, 영양으로 연료를 채웠고, 뇌 훈련으로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세한 긴장을 푸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설마 하고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숨을 어떻게 쉬는지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거나 가슴으로만 얕고 빠르게 헐떡이게 됩니다. 이런 얕은 호흡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준비하는 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곤두서면 우리 몸은 바짝 긴장하게 되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으며 소화기나 생식기로 가는 혈류는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연스러운 발기반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발기반사는 몸이 이완되고 편안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 신경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관계를 갖는 도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숨을 참아버립니다. 숨을 참는 그 순간 몸은 긴장 상태로 돌입하고 반응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약 처방 전보다 먼저 숨 쉬는 법을 처방해 드리곤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호흡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폐와 뇌를 동시에 이완시키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4초 동안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올 정도로 깊게 마시세요.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이 멈추는 시간 동안 산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오므리고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몸 안에 모든 긴장과 불안을 입으로 불어낸다는 느낌으로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4번 정도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봅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부부 관계를 갖기 직전에 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 2일 이 분위 호흡만으로도 날뛰던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을 맴돌던 잡념이 사라지며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62살 남성분은 평생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시에도 늘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기 일쑤였지요. 제가 이 호흡법을 알려드리고 3주 뒤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숨만 제대로 쉬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 화날 일에도 덜 흥분하게 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리모컨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몸이 제멋대로 긴장해서 반응을 꺼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했던 인천의 67살 환자분도 이 478 호흡을 수면제 대신 사용하시면서 밤잠을 푹 주무시게 되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남성 활력도 되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아침에 하체 운동, 시트룰린과 아연의 섭취, 긍정적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깊은 호흡, 이것들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혈액을 보내주면 영양소가 그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호흡이 신경의 길을 열어주면 내가 자신감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멈춰있던 여러분의 몸이라는 기계는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호흡 훈련을 하실 때는 식사 직후 배가 부른 상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횡격막이 눌려 깊은 숨을 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무리해서 숨을 참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즉시 중단하고 평소대로 편안하게 숨을 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아침 4분, 잠들기 전 5분, 그리고 식사 후에 챙기는 작은 영양 습관과 틈날 때마다 하는 심호흡, 이것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난 환자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청년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반면 50대 초반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두 그룹의 차이는 타고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도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살 남성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노력해보니 제가 틀렸더군요. 아내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두드리면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중증의 심혈관 질환이나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중년 남성에게 문제는 불가능이 아니라 방치에 있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하고 덮어두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하고 유지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계단 앞에 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남성분의 고백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을 깨우는 운동, 혈관을 살리는 영양, 두려움을 지우는 뇌훈련, 그리고 신경을 다스리는 호흡법까지 모든 무기를 손에 쥐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검이라도 녹이 슬도록 창고에 넣어두면 무용지물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해야지, 이번 주말만 지나고 해야지라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모레로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달,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 시간 동안 혈관은 조금 더 굳어지고 근육은 조금 더 빠지며 자신감은 더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거창한 계획표를 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은 대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듯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 계획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딱 4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아침사 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지 말고 몸을 일으키십시오. 계단 오르기 3분, 그리고 벽 스쿼트 1분, 이 4분이 하루 24시간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시간보다 짧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체 혈관을 뚫어주는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저녁 5분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걱정과 근심 대신 긍정적인 이미지를 뇌에 심어주십시오. 가장 자신 있었던 순간, 사랑받았던 기억을 5분만 떠올리십시오. 이 5분의 투자가 밤사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치유하고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셋째, 영양 섭취의 원칙입니다. 보충제를 드신다면 시트룰린은 관계 1시간 전 3에서 4g, 아연은 매일 저녁 19-10에서 15mg입니다. 음식으로 드신다면 수박, 가무에, 호박 같은 과채류와 굴, 전복, 소고기, 견과류를 밥상에 자주 올리십시오. 비싼 보약보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가 우리 몸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넷째, 478 호흡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3번, 틈날 때마다 하십시오.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일 때도 좋고 화장실에 갔을 때도 좋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기. 이 호흡은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20대 청년처럼 변할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주 정도 꾸준히 하셨을 때 뭔가 좀 달라지는데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이유 없이 피곤하던 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달, 2달을 넘기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그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조절되지 않는 심한 당뇨 합병증이 있거나 이미 신경계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분이 계신다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완벽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대다수의 중년 남성분들은 기질적인 질병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심리적인 위축감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스스로 나는 끝났어라고 단정 짓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회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노력을 단순히 남성 기능의 회복이라는 좁은 목표에만 가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남성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세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볼 수 있는 용기, 먼저 다가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당신을 여전히 여자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배우자도 반드시 느낍니다. 남편의 다리가 단단해지고 안색이 맑아지고 무엇보다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도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차가웠던 침실의 공기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3일하고 포기했다면 4일째 되는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옆집 남편이 건강하다더라, 친구 누구는 아직도 정정하다더라 하는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계단 한 칸을 더 올랐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깊게 숨을 쉬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0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늙는다는 건 낡아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디다. 내 몸을 소중히 다루니 80이 넘은 지금도 아내 손 잡고 자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지쳐 있을 뿐이고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다시 키울 수 있고 몸은 정성을 통해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활력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깊은 호흡부터 시작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장으로서의 강인함과 남편으로서의 따뜻함을 다시 찾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